수술을 고민하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수술에 대한 우려점들을 가지고 계세요. 첫째는 수술하고 나서 더 아프면 어떨까? 수술 후 통증에 대한 부분들.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데 긴 회복 시간에 대한 걱정. 수술하고 난 다음에 또 재발한다는데 재발에 대한 두려움.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수술을 그냥 주저하시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, 진정한 최소 침습 치료는 그걸 달성할 수 있는 치료가 오늘 말씀드린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법이 아닐지 감히 말씀드립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. 안녕하세요. 자인메디병원 헬스파트너 오연철입니다. 우선 제 발음이 좀 안 좋아서 마스크 좀 벗고 할게요. 양해해 주세요.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요,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고요, 생소하거나 나 처음인데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, 말 그대로 양쪽 방향으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. 사진에 보시듯이 우리 허리에 1cm 이하의 작은 구멍을 2개를 내고, 한쪽은 고화질의 내시경을 삽입해서 우리가 병의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곳을 찾고, 또 다른 한쪽으로는 여러 다양한 기구를 이용해서 수술을 시행하는 법을 말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내시경을 직접 보면서 통증의 원인이 되는 곳을 비교적 용이하게 수술할 수 있는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존의 이제 수술법은 피부를 절개하는, 그리고 미세 현미경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개방형 수술이 있고, 또 두 번째로는 구멍 하나를 이용을 해서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 단방향 내시경 수술이 있겠는데요,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미세 현미경 절제 수술을 위한 수술은 우리가 정말 수술을 해야 될 병의 병소, 우리 몸의 바깥에서 이런 현미경을 이용해서 보기 때문에, 결국 이 정확한 안쪽 병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많이 절개를 해야 되고, 또한 또 시야 확보를 위해서 골 절제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. 그러다 보니까 결국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.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단방향 내시경 수술이 있는데요, 이거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에 비해서 비교적 직경이 큰 내시경을 이용을 하게 되는데, 결국 내시경이 큰 이 하나의 내시경을 이용해 렌즈와 수술하는 기구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에 제한이 따르게 되고, 또 시야 확보가 좀 더 적게 되고, 그로 인해 결국은 우리가 수술할 수 있는 적응증의 대상이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에 비해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작은 1cm 이하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한쪽은 이렇게 내시경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병소를 자세하게 찾아볼 수가 있고, 자유롭게 움직이면서, 그게 또 한쪽을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수술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구들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하는데 용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원장님, 그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좋은 점은 뭔가요?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의 좋은 점은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요, 첫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1cm의 작은 절개를 함으로써 결국 피부 손상뿐만 아니라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이라는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부작용이 적다라는 거. 세 번째로는 그래서 결국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. 결국 두 번째와 세 번째 좋은 점은 우리가 척추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최소 침습 척추 수술을 함으로써 동반되는 좋은 장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기존에 많이 절개하는 이 절제 수술의 경우에는 피부뿐만 아니라 척추 주변의 근육을 절개하고 또 박리하고 벌리고 수술하기 때문에 결국 수술 이후에는 그러한 피부나 근육 조직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됐는 데 비해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2개의 구멍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조직 손상도 최소화할 수가 있고, 또 그로 인해서 회복도 빠르고, 결국 회복이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로 빠른 복귀를 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또 하나는 최소 절개를 하기 때문에 출혈 가능성도 적고, 또 출혈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수혈에 대한 이런 우려 내지는 부작용에 대해서도
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이고요. 수술하는 동안 내시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세척을 하기 때문에 결국 깨끗한 시야 확보를 할 수가 있고, 또 그로 인한 신경 손상이나 이런 위험성들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감염의 위험성이 우리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결국 이러한 합병증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또한 수술 후에 보시면 수술 직후에 상처가 이렇게 조그마한 상처가 보이고, 완전 회복하고 난 뒤에는 여기 보면 이게 자가 1cm짜리인데 약간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보일랑 말랑한 정도, 요 정도입니다. 요 정도 때문에 결국 또 미용에 예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미용적으로 아주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원장님,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? 요즘 코로나 시대에 홈트라고 들어보셨죠? 개인이 집에서 홈 트레이닝 하는 운동을 즐기신 분, 또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으신데,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술 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가 이제 수술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결국 우리 허리 디스크가 발생했던 주 원인은 나쁜 일상생활 습관이나 자세 때문에, 또 그리고 잘못된 운동 습관에 의해서 이게 디스크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결국은 그 원인이 됐던 일상생활 나쁜 자세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자기 관리나 또 잘못된 운동 습관을 고치지 않고서는 결국은 뭐 재발할 수 있는 이런 위험성들을 항상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수술 후 한 2주 정도, 특별하게 불편함이 없을 때, 그리고 그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걷기 운동부터 하시는 게 우선 좋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척추에 있는 나사목 고정이라든지 유압술을 시행했던 분들은 적어도 한 3개월 정도는 보조기를 차고 그 유압이 다 완전히 해결되어 난 이후에 6개월 정도 후부터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운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, 그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운동은 또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, 또 주의점도 어떠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회만 되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그럼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어떤 질환에 효과적인가요? 척추 질환의 대부분은 양방향 내시경 수술로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대표적인 게 우리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, 물론 한번 이전에 수술했던 분들도 재수술도 가능합니다. 하지만 우리가 이게 척추 기형이라든지 변형이 심한 분들, 그런 교정을 해야 되는 수술하시는 분들이나 또 종양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아직 내시경만 가지고는 완전한 치료를 해결할 수는 없고요. 물론 이제 고해상도의 내시경 장비들이 개발되고 있고 또 특수 기구들이 개발되고 있는 이상 머지않아 그 분야도 수술적 치료로서 해결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. 또한 또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선두적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. 오늘 이번 시간에는 척추 수술을 이게 권유받으시고 또 고민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. 다음에 또 댓글 달아주시면 그 댓글에 대한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 궁금증을 낱낱이 하나하나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